오늘 아침 빼놓을 수 없는 글로벌 이슈 쉽게 읽어드립니다. 아침에 읽는 어젯밤 미증시 이야기 어떤 이슈들이 있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연준이 올해 처음 열린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 정례 회의에서 금리를 연 4.25%에서 4.5%로 동결하기로 만장일치 결정을 했습니다. 지난해 9월 5.25%에서 5.5%였던 금리를 2년 반 만에 0.5%포인트 내리며 통화 완화에 착수했고 11월과 12월 0.25%포인트씩 추가로 낮추면서 3연속 인하에 나선 뒤 첫 동결 조치인 겁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FOMC 직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현재 기준금리가 상당히 덜 제약적이라면서 정책과 경제가 정말 좋은 상태에 놓여 있어 통화정책 조정을 위해 서두를 필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23일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공개적인 금리 인하 요구와 관련해서는 논평 자체가 부적절하다며 대통령과 접촉하지 않았다고 밝혔는데요. 다만 페드가 우리 일을 계속할 것이라는 데에 대중은 확신을 가져야 한다고 말해 통화정책의 독립성을 지켜나가겠다는 뜻을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파월 의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이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한 질문엔 정책이 구체화돼야 한다며 정책과 관련한 변수가 너무 많아 기다리면서 지켜봐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테슬라가 시장 예상에 못 미치는 실적에도 급등했습니다. 일론 머스크 CEO가 실적 발표 이후 컨퍼런스 콜에서 테슬라 주가가 5년 내 15조 달러까지 치솟을 것이라고 전망함에 따라 주가가 3% 가까이 급등한 건데요. 현재 시간으로 30일 뉴욕 증시에서 테슬라는 2.87% 상승한 400.28달러를 기록했습니다. 테슬라 주가가 다시 400달러를 돌파한 것은 지난 3일 이후 처음이고요. 장중 한때 5% 정도 급등하기도 했습니다. 전일 테슬라는 장 마감 직후 실적 발표에서 시장의 예상에 미치지 못하는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지난 분기 매출이 257억 달러라고 밝혔는데요. 이는 시장의 예상치인 272억 달러를 하회하는 겁니다. 주당 순이익도 시장의 예상치인 76센트에 못 미치는 73센트라고 발표했는데요.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진 직후 테슬라의 주가는 시간외 거래에서 5% 정도 급락했었습니다. 그러나 컨퍼런스 콜에서 머스크가 로보택시 출시가 연내 가능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약 1시간 이후 5% 급등하며 반전했는데요. 머스크는 로보택시 출시가 올해 말로 예상되며 규제 당국의 승인이 나면 2026년부터 양산에 돌입할 수 있다고 말했고 로보택시가 성공하면 향후 5년 내 테슬라의 시총이 15조 달러에 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후 테슬라는 30일 정규장에서도 강세를 지속했고 결국 3% 가까이 상승 마감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아이폰 제조업체 애플의 지난해 4분기 실적이 시장 예상치를 살짝 웃돌았지만 아이폰 판매는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애플은 현지 시간으로 30일 작년 4분기 1,243억 달러의 매출과 2.40달러의 주당 순이익을 기록했다고 밝혔는데요. 이는 시장조사 업체 LSEG가 집계한 월가 분석가들의 평균 전망치 매출 1,241억 2천만 달러와 주당 순이익 2.35달러를 웃도는 수치입니다. 매출은 1년 전보다 4% 늘어났습니다. 그러나 전체 매출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아이폰 매출은 691억 4천만 달러로 1년 전 697억 달러보다 줄었고 예상치인 710억 3천만 달러에도 미치지 못했는데요. 특히 아이폰의 매출이 중국 시장에서 1년 전보다 11.1% 감소한 185억 1,000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애플은 지난해 9월 아이폰 16을 출시했으며 애플 인텔리전스라는 자체 인공지능 시스템을 이용해 AI 기능을 탑재해 왔는데요. 중국에서는 규제로 인해 AI 기능을 탑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팀 쿡 애플 CEO는 로이터 통신 인터뷰에서 애플 인텔리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시장에서 아이폰 16이 더 잘 팔렸다고 설명했는데요. 이어 애플 인텔리전스를 중국 시장에 도입하기 위해 규제 당국과 협력 중이라며 언제 도입될 수 있을지에 대한 일정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중국 등 해외 제품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부과 방침에 대해 잠재적인 미국 관세와 관련해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날 뉴욕 증시 정규장에서 0.74% 하락한 애플의 주가는 실적 발표 후 시간의 거래에서 약보합을 보이다 상승 전환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텔이 양호한 지난해 4분기 실적을 공개했습니다. 다만 현 분기 매출 가이던스는 시장 기대치에 못 미쳤습니다.
현재 시간으로 30일, 인텔은 지난해 4분기 매출액이 142억 6천만 달러, 조정 주당 순이익이 13센트를 기록했다고 밝혔는데요. 앞서 월가는 12센트의 주당 순이익과 138억 1천만 달러의 매출액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인텔의 매출액은 전년 대비 7% 줄어 3개 분기 연속으로 감소세를 이어갔는데요. 순손실은 1억 2,600만 달러, 주당 3센트로 1년 전 26억 7천만 달러의 순이익, 63센트의 주당 순이익에서 악화됐습니다. 이날 인텔은 팻 겔싱어 전 CEO가 회사를 떠난 이후 처음으로 분기 실적을 내놨는데요. 현재 데이비드 진스너 최고 재무 책임자와 존슨 홀트하우스 제품 담당 CEO가 임시 공동 CEO를 맡고 있고 4분기 조정 순이익에는 주식 기반 보상과 인수 관련 조정 등이 반영됐습니다. 인텔은 1분기 매출액이 117억에서 127억 달러를 기록하고 순이익이 손익분기점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는 시장 조사기관 LSEG가 집계한 인텔의 1분기 매출액 전망치 128억 7천만 달러, 조정 주당 순이익 기대치 9센트에 못 미치는 결과입니다. 경영진들은 계절성과 경제 여건 및 경쟁, 고객들의 재고 소화가 이 같은 가이던스에 영향을 줬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적 발표 후 인텔의 주가는 상승했고 시간의 거래에서도 상승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다음 달 1일부터 멕시코와 캐나다에 25%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방침을 재확인했습니다. 현재 시간으로 30일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취재진과 만나 이와 관련해 우리는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다며 아마 오늘 밤에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멕시코와 캐나다가 펜타닐 유통과 불법 이민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거듭 경고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전인 지난해 11월 말 멕시코와 캐나다에 마약과 불법 이민 단속을 요구하며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을 경우 25%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위협했고 이후 취임 첫날인 지난 20일 양국에 2월 1일자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아침에 읽는 어젯밤 미증시 글로벌 이슈였습니다.